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멈추다. 2024년 8월 2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자지구 중부에서 교전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가자지구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 압둘라흐만 아부 지드얀이 최근 소아마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25년 만에 발생한 첫 소아마비 확진 사례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 내에서 소아마비 증상을 보이는 아기가 2명이 더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중이라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필요할 경우 지역별 군사작전 중지기간을 나흘로 늘리기로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였다. 소아마비의 예방접종을 위해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다. 소아마비는 폴리오바이러스라는 수인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다른 수인성 바이러스처럼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자의 분비물 분변과 접촉하면 감염된다. 하지만 약 95%의 경우 바이러스가 소화기관벽에 증식해 분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는 나머지 5%의 경우다. 바이러스가 소화기관의 벽을 통과하면 미열, 인후통,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극히 일부의 감염자에게서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침범한다. 소아마비가 어떤 신경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 마비 증상 없는 무균성 뇌 수막염만 나타나고 끝이 난다. 그러나 말초신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운동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척수와 대뇌 등을 훼손하고 급성내백 수염을 일으켜 소아마비의 대표적인 증상인 하지마비와 근육 위축증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마비 증상은 신경계 훼손 정도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만약 호흡기계 운동신경이 파괴되면 호흡을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소아마비의 치명률은 증상과 예후에 따라 다르며 약 5%에서 30%이다. 아이들의 질병 1950년대 초반 소아마비는 여름철마다 미국 전역에서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질병의 원인과 전파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감염된 사람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나 평생 장애를 초래할 수 있었다. 당시 소아마비에 감염되면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마비를 일으키며 특히 다리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1952년은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가장 심각했던 해로 기록된다. 이 해에는 약 58,000명이 소아마비에 감염되었고 이 중 약 3,000명이 사망했으며 약 21,000명이 영구적인 마비를 겪게 되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병으로 불렸고 감염된 어린이 중 상당수의 다리나 팔이 마비되었다. 또 많은 아이들이 폐 기능의 문제로 인해 철제폐라고 불리는 호흡기를 사용해야 했다. 이 장치는 폐 기능이 마비된 아이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로 당시 병원에서는 철제폐를 사용하는 환자들로 가득 찬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충격에 휩싸인 미국 1952년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게 되면서 학교와 수영장이 폐쇄되었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소아마비에 걸릴까봐 두려워했고 소아마비 환자에 대한 공포는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보건당국은 소아마비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고 대중들은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큰 기대를 걸었다. 결국 백신은 개발되었고 1960년대 초반에는 소아마비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백신이 중요하다. 소아마비는 여전히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다행히 백신 접종만으로도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소아마비를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2004년부터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아마비는 거의 퇴치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몇몇 지역이 남아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여전히 소아마비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하며 글로벌 협력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수적인 것이다. 좋아요, 구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